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읽어보면 좋을 4권의 신작 책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설 2권이랑 비문학 2권 준비했고요. 소설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희영 작가님의 배아입니다. 출판사는 위즈덤하우스입니다. 태초의 숨결을 불어넣은 새로운 신화, 죽음의 숲 케이블을 헤쳐나가는 배아의 눈부신 여정이라고 뒷표지에 쓰여 있는데요. 이 표현처럼 주인공 배아는 한 마을의 수장인 탄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피프족이라는 최약체인 종족이 새로운 왕을 맞이하여 케이브라는 위험한 숲을 지나서 새로운 왕국 사라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교류를 하기 위한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쿤 브루인의 의견을 듣고 배아가 여정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피프족의 새로운 국가인 사라를 찾아 떠나는 모험,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이 주된 소설의 내용입니다. 소설의 감상평을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청소년 소설 특유의 교훈적 면모가 내용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들 중에서 배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지, 모험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데 있어 힘의 원천이 되어주는 장면, 표현들로 많이 나타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성면에 있어서 이제 이 책 자체가 단권설화를 모티브로 재구성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탄, 쿤 등 이 칭호라던가 배아, 타이 등의 이름의 사용 등에 있어서 이제 이 단권설화를 재구성한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케이브 이 숲을 지나면서 배아가 어떤 꽃의 씨앗을 먹게 되는데요. 이 씨앗의 맛이 꿀에 절인 마늘 맛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쑥과 마늘을 먹었었던 그 스토리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표현들을 읽으면서 역으로 단권설화를 읽을 때 우리가 흔히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말고 이 쑥과 마늘을 식량으로, 식용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좀 다른 면모를,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특징도 나타나서 이 설화를 재구성하는 것의 순기능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유익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가볍게 읽기 좋은 책으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두 번째 소설은요, 황무과 작가님의 언더 더 독입니다. 출판사는 현대문학입니다. 현대문학 핀 장르 시리즈 5번째 작품이고요. 소설의 세계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편집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편집인과 비편집인이 나누어진 세계인데요. 이때 비편집인인 주인공 한정민은 부모가 자살을 하고 이후에 사육장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노아라고 하는 연구자와 만나게 되면서 임상실험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비밀을 포함한 모든 소설의 스토리가 사실 방향성에 있어서 추락, 전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한정민의 삶, 이 삶을 보면서 이 디스토피아의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창한 미래를 생각할 수 없어도, 상상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이어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는
이제 SF 소설이기 때문에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기계는 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이 둘이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은 논쟁적인, 그리고 AI 윤리라고 하는 부분과 좀 접해 있는 장면들이 몇몇 나와 있어서 우리가 소설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야기를 조금 파생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토피아 소설을 즐겨 읽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소설은 조금 더 스케일이 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또 다른 재미를 좀 느껴볼 수 있는 독서 경험이 될 수 있는 소설이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책은요, 비문학 책이고요. 충코의 철학, 유튜버 이충영 작가님의 가장 젊은 날의 철학입니다. 출판사는 북스톤입니다. 2030 세대를 위해서 쓴 책이다 라고 이제 쓰여져 있고, 이 2030을 위해서 실존주의 철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본인의 작가님의 경험을 공유해 주기도 하는 책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고유성, 자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두 축으로 해서 꾸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서 소개해드린 황무가 작가님의 이 책과 조금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불안과 불행과 실패를 가지고 짊어지고 산다 라는 어떤 전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배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책 또한 일부 이제 이러한 배경을 두고 실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라는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유사한 부분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무가 작가님 책은 사실 이 서술 자체가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독자로서 내가 이 서술에 먼저 다가가야지만 이제 붙게 되는, 붙어서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이러한 서술 방식이거든요. 특히 이 책은. 근데 이제 요 철학책의 경우에는, 소설의 경우에는 내가 먼저 좀 다가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철학책은 반대로 나에게 먼저 좀 다가와주는, 그래서 굉장히 독자에게 가닿게 쓰겠다라는 좀 노력이 많이 보이는 책이어서 약간 같은 구심점을 가지면서도 방향을 달리 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황무가 작가님 책 읽고 요 철학책 같이 읽으시면 좀 생각이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 책의 감상으로서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실 독자에게 가닿기 위해서 열심히 가다듬은 책이라고 느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이제 쭉 읽다 보면 몇몇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거창한 무언가보다도 당장 내일 똑같은 어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맞닥뜨린다라고 했을 때, 만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직되어 있는 상태를 조금 풀어서 다가가 볼 만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전략을 좀 제시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연말에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여러 표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들 중에서 한 꼭지만 지금 당장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강한 좀 동기부여를 해준 부분 한 꼭지만 읽어드리고 마지막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30에게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에 대해 각도를 조금 틀어서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언가를 찾는 과정은 수동적인 의미를 갖기 쉽습니다. 발견돼야 할 대상의 모습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런 수동성은 짜증을 유발합니다. 온갖 곳을 다 뒤져 휴대폰을 찾는 상황을 상상해 보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면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때 짜증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 하나는 발견돼야 할 대상인 휴대폰이 고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그걸 찾아내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선택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짜증이 날 수밖에요. 이와 달리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은 다양한 방향으로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위해 생일 케이크를 만든다고 해보죠. 케이크가 맛없거나 볼품 없을까봐 걱정할 순 있지만 케이크의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상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 방식대로 케이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내가 좋아하는 걸 순수하게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찾는 일에 항상 만드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책은요, 유튜버 은잡지 김진우 작가님의 엉뚱한 과학책입니다. 출판사는 빅피씨입니다. 이 책은요, 사실 2022 교육과정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과 같은 경우에 내용의 생태환경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좀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환경사를 공부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과학 지식이 공백인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이해에도 한계가 있고 설명에도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과학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 과학책들을 찾다가 이제 좀 짧은 호흡의 글들로 이루어진 책이 있어서 한 권 이렇게 좀 뽑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짧은 호흡이기도 하고요. 책의 내용이 생명과학, 특히 이제 인체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지구과학,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우주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어서 실제로 저에게 꽤 도움이 많이 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글들로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사실 이제 과학 분야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줘도 제가 모르는 지식, 배경 지식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좀 점프를 해야 될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짧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영향이 적어서 끝까지 좀 읽기에는 아주 좋은 구성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책 중간쯤에 흔히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역사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밀접하게 관련된 과학 지식들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방사선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에서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어서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학적인 지식들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과학의 내용을 조금 더 알게 되면서 여러 주제들을, 역사적인 주제들을 더 깊이 좀 알 수 있게 되는 연결점들이 생겨서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독서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제
과학책 평상시에 많이 안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처럼 이 책으로 과학에 대한 책을 좀 시작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제 채널에서 이제 과학책 설명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이제 역사나 인문학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서 오랜만에 이렇게 좀 소개해 봅니다. 오늘 4권의 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 이제 열흘 정도 2024년이 남아 있으니까요. 4권 중에 좀 끌리시는 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 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